자, 모든 집합은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가진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으로 가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지금 부분집합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얘네들이 이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또 B라고 하는 두 개짜리 원소를 본다면 얘 부분집합 개수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부분집합 다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지 하고 자기 자신까지. 그 다음에 C 해서 A, B, C 해주면 이제 좀 개수가 많아지는데, 공집합부터 해서 하나짜리가 이렇게 3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개짜리도 3개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B, C. 그 다음에 자기 자신까지. 그래서 우리가 진부분집합이다라는 것도 있었지. 진부분집합은 진짜 부분집합. 자기 자신 뺀 거. 부분이라고 하는 게 좀 자기 자신을 포함하기 좀 애매해서. 자기 자신 빼가지고 요게 이제 없어지면은 얘 진부분집합, 요게 없어지면은 얘네들이 진부분집합, 얘가 없어지면 이 부분이 C의 진부분집합. 이렇게 됐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개수를 이제 볼 건데, 얘는 지금 2개고요, 얘는 지금 4개고요, 얘는 지금 총 8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2배씩 늘어나거든요. 2배씩 늘어나. 자, 그러면 얘네가 이제 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느냐, 2배씩 되느냐.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집합들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 A 있는 거. A, B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 A 있는 거, A 없는 거, 둘 다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경우의 수 할 때 고배 법칙이라는 게 있었잖아. 고배 법칙. 고배 법칙이라는 게 있었다고. 고배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따졌던 건데, 자, 요런 애들을 볼 때 이 녀석들의 부분집합은 뭔가 어떤 부분집합들은 여기에 들어오는 원소들을 볼 건데, 이 들어오는 원소들이 어떤 경우들이 나타날 것이냐에 따라서 요런 패턴들이 나올 수 있겠지.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요. A, B, C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요. 여기는 A만 들어왔어요. B만 들어왔어요. C만 들어왔어요. A와 B는 들어오고 C는 안 들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들을 싹 다 해주면은 부분집합이 다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A라는 녀석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경우는 2가지지 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2가지. B도 마찬가지지. B가 여기에 들어있을 것이냐 안 들어있을 것이냐 2가지. C도 여기에 들어올 것이냐 안 들어올 것이냐 또 2가지. 다 2가지씩이 생기는 거지, 경우들이. 그래서 또 2가지씩 3번이니까 고배 법칙. 동시에 하는 거니까 2의 세제곱이라서 8개의 부분집합이 나왔던 거고, 마찬가지 여기는 여기에 A, B. A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2가지. B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2가지. 둘 다 안 들어오면 공집합부터. 둘 다 들어온다 하면 자기 자신까지 해서 쭉 해서 4가지. 해서 우리가 만약에 집합 A라고 하는 녀석의 원소 개수가 총 N개까지 됐다. N개까지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총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2의 거듭제곱, 2의 N제곱 개수만큼이 우리는 총 부분 집합의 개수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진 부분 집합은 당연히 요 전체 부분 집합에서 1개, 자기 자신 되는 경우만 빼주면 진 부분 집합의 개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 그럼 밑에 보시면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이거 볼까? 보자. 문제. 5개짜리야. 부분집합 개수 구해주세요. 2의 5제곱. 2의 5제곱이니까 32개. 그럼 진부분집합은 1개 빼서 31개. 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부분집합 개수가 A고 진부분집합 개수를 B라고 하면 2개 더하면 15래. 그럼 2의 N제곱하고 2의 N제곱에서 1 뺀 거하고 8이랑 7이랑 더하면 되네요. 그죠? 원소 개수 3개 되겠네. 원소 개수 3개 되는 거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에 나오는 패턴들인데,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볼게. 이제 C를 한번 볼게. 자, 이 C라는 집합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A라는 원소를 항상 가지지 않는, A라는 원소를 항상 가지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A가 없는 애들, 부분집합들 중에서. 그러면 없애야 되는 애들. A 없는 거, A 없잖아. 그치? 얘는 있으니까 안 돼. 제껴. 제낄 거야. A 없으니까 돼. 없으니까 돼. A 있으니까 제껴. A 있으니까 제껴. 괜찮아. A 있으니까 제껴. A 없는 애들 구해주세요라고 하니까 공집합하고 얘네들 맞지? 4개 남았지? 그럼 당연하지. 왜? A 없애도록 해주세요라는 거니까 처음부터 이거 지워버리 놓고 부분집합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4개 나오는 거잖아. 2개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어떠한 원소를 갖다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처음부터 지워버리면 돼요. 처음부터 지워버리면 돼. 그래 놓고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개수를 좀 더 많이 해볼까? 자, A, B, C, D를 했어. A, B, C, D. A, B, C, D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뒤에 걸 해볼까? C, D를 지워버렸어. C, D가 나오지 말해, 이제. C, D가 나오지 않게. C, D가 나오지 않게. 그럼 당연히 이제 뭐로만 하면 되겠어? A, B로만 해가지고 부분집합 해주면 되겠지. 그럼 A, B로만 게 요거잖아. 4개잖아, 그지? 그래서 얘 C하고 D하고가 없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지워버리면 된다라는 거야. 지워버리면은 얘는 이 2가지 남은 것만 가지고 부분집합 개수 구하면 된다는 거야. 당연한 원리겠죠, 그죠? 자, 당연한 원리야.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게 없다고 생각하고 하면 되는데, 자, 이제 조금 말을 바꾸는 거야.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이번에는 A라는 녀석을 무조건 가지고 있는, 항상 A를 포함하는, 특정하게 무조건 갖고 있는 부분집합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갖고 있는 거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이번에 어디 있냐면은 요 놈이 있고요. 아까 지웠던 애들이지. 아까 지웠던 애들. 몇 개야? 얘도 4개거든. A를 꼭 갖고 있는 애들. 자, 아까 전에 A를 안 갖고 있던 애들 한번 적어볼게. 안 갖고 있던 애들은 공집합이었어. 안 갖고 있던 애들은 B하고 C하고 그 다음에 BC하고 이런 애들이었단 말이야. 근데 꼭 갖고 있는 애들을 보니까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A하고 AB하고 AC하고 ABC하고 이렇게 돼버려. 그럼 어떤 패턴이냐면 방금 아예 안 가지고 있는, 아예 없다고 했던 그 놈들한테다가 전부 다 A만 쏙쏙 집어 넣어주면은 얘가 A를 꼭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럼 결론만 얘기하면 뭐다? A란 녀석을 꼭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하는 패턴은 똑같다고. 일단 A를 가지고 있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 A를 지워놓고 나머지만 부분집합 구하면 되는데, 반대로 A를 꼭 가지고 있어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이 지워놓은, 방금 지웠던 거기다가 추가로 A를 적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특정한 이 A를 포함을 하든 포함을 하지 마라 하든 개수는 어떻다?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내가 또 조금 말을 바꿔서 아까 전에 이제 CD까지 했을 때, 자, 아까 전에 그러면 CD라는 녀석이 없는 거 할 때 CD라는 녀석이 없는 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요 해갖고 4개 나왔잖아. 그럼 반대로 CD라는 녀석을 꼭 가지고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또 여기다가 다 CD를 붙이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CD가 되고 얘는 ACD가 되고 BCD가 되고 ABCD가 되고, 그럼 또 4개가 되는 거지. 그럼 말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할게. 그러면 이번에 C는 꼭 갖고 있는데 D는 갖고 있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놨어. 한꺼번에 C는 꼭 갖고 있어야 되지만 D는 이제 갖고 있지 말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똑같아요.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일단 제껴놓고 없다고 생각하고 4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C는 꼭 갖고 있어야 했지. 그럼 여기다 뭐 C만 더 추가하면 되지. C가 될 거고 AC가 될 거고 BC가 될 거고 ABC가 될 거고. 그러니까는 특정한 원소 개수를 갖다 보는데 R개를 반드시 포함을 해라 라고 하면은 총 N개 중에서 그 R개를 어떻게 생각해? R개를 지워버리는 거야.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부분집합 해준 다음에 개수 구해준 다음에 그 특정한 R개를 다시 다 각각 붙여버리면 된다고. 그러면은 원소 개수가 전체 N개였는데 R개를 지워버렸으니까 원소 개수를 몇 개 있는 것처럼 보자. 원소 개수 몇 개 있는 것처럼 본다? N 빼기 R개 있는 것처럼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특정한 원소 K개를 갖다가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총 N개가 있었는데 그 K를 포함하지 말아요. 그럼 당연히 그냥 K개를 지우면 되지, N개 중에서. 그래서 K개를 지워서 얘도 N개에서 K개 뺀 것만큼 해서 부분집합 개수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한 R개는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는데 또 K개는 포함을 하지 말아요. 그럼 어쨌든 저 합친 R 플러스 K개만큼을 다 더해가지고 N개에서, 위에 N개에서 다 빼버리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전체 N개에서 그 2개 더한 거를 뺐으니까 분배법칙 돼가지고 R개도 빼고 K개도 다 빼가지고 나머지만 가지고 부분집합 해준 다음에 특정한 R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다 갖다가 붙여버리면 저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집합이 나온다라는 소리인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지우는 거고요. 자, 지워서 이제 나머지만 보면 되고. 근데
자, 또 뭐가 있냐면, 자, 집합 A 부분 집합으로 K개의 특정한 원소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적어도, 우리 이거 경우의 수 할 때 했잖아요.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라고 하면 여사건 쓴다 그랬지, 여사건. 전체에서 반대되는 걸 빼가지고. 자, 그럼 이것도 해볼까? 자, A, B, C, D가 있었는데, CD 중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CD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은 몇 개냐. 그러면 원리는 그거지. C만 가지고 있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D만 가지고 있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CD 둘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세도 돼. 그럼 볼까? 다시 한번. CD 중 적어도 하나를 원소로 가지는 부분 집합. 하나를 원소로 가지는 개수를 구해주세요. 하면, 자, 첫 번째, C만 가진다. 라는 말은 D를 안 가진다, 이 말이지. 그럼 C를 가지든 안 가지든 쌤 뭐랬어? 지우랬지. 그럼 지우면 몇 개? 4개겠지. A, B로만 하는 거니까 4개. 그럼 두 번째, D만 가지는 것도 4개겠지, 그러면. 그럼 세 번째로는 C, D를 싹 다 가지고 있어 주세요. 그것도 4개겠지. 12개. 이렇게 해도 돼. 개수가 몇 개 안 될 때는. 근데 이제 정석적으로 푸는 거 할 때 뭐냐면, 요거 전체 개수가 몇 개일까요? 부분 집합이. 16개겠지. 4개니까. 2의 4제곱개. 부분 집합. 개수 2의 4제곱개. 2의 4제곱개. 그래서 빼자. 뭘 빼자고. 적어도 하나를 원소로 가진다의 반대말은 C와 D를 어떻게 한다? 한 개도 안 가진다. 라는 게 반대말이지. CD를 한 개도 안 가진다. 그럼 CD 한 개도 안 가지니까 지워. 그럼 원소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네? 이 부분 집합 몇 개? 2의 제곱. 4개. 그럼 4개 빼는 거죠. 그래서 16에다가 4를 뺐으니까 12. 이렇게 한 번에 가자. 라는 게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에 가자.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건 귀찮으니까 한 번에 가자. 그래서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전체에서 반대되는 거를 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간단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더워? 왜 땅 떨어졌어? 자, A가 있는데 1, 2, 3, 4, 5야.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 1, 2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 포함하든 안 하든 일단 제껴놓고 1, 2 제껴놓고 3, 4, 5로만 하면은 부분 집합 개수 몇 개? 8개. 그지? 응, 8개. 8개. 3, 4, 5를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든 안 하든 지워. 그럼 1, 2로만 남았으니까 2의 제곱께서 4개. 1, 3은 포함하고 5는 포함하지 말아라. 포함하든 안 하든 1, 3, 5 3개 빼고 나면 2, 4만 남았으니까 또 4개.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된다. 크게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A가 있는데 1부터 N까지 부분 집합 중에서 1, 2를 반드시 원소를 또 가지고 7은 원소를 안 가진대. 그럼 총 3개를 빼야 되겠네. 1하고 2하고 7하고를. 그랬더니 부분 집합이 64개래요. 자, 그럼 N에서 3개 뺐으니까 2의 N 빼기 3승이지. 그게 64. 64는 2의 6승. 이게 이거니까 그 자연수 N은 9개입니다. 간단히 구해주면 되고. 자, 2, 3, 4, 6, 9가 있는데 적어도 한 개의 3의 배수를 원소로 합니다. 적어도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네. 적어도 한 개의 3의 배수를 가진다라는 거는 3, 6, 9 중에서 적어도 한 개는 나와주세요 이 말인 거고. 그럼 적어도란 말 나왔으면 전체 부분 집합인 2의 5제곱 32개 중에서 3, 6, 9를 하나도 안 가지는 걸 빼면은 하나는 가지고 있을 거다 이 말이죠. 이렇게 3, 6, 9를 다 빼버리면은 2, 4만 남았으니까 2, 4만 가지고 있는 제곱해서 얘는 32에서 4를 빼주면 28입니다. 간단히 계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요 표현법을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표현법. 자, 방금 배웠던 표현법입니다. 자, 지금 뭘 했냐면, 1, 2, 3A고요. 1, 2, 3, 4, 5, 6이 B인데, 자, 요게 중요하다. 요 표현법. 얘 의미를 알아야 돼. 얘의 의미, 별표 쳐놓으세요. 얘 의미. 자, 지금 x를 찾는 거야. 이걸 만족하는 부분집합 x가 총 몇 개 있어요? 이걸 찾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쪼개보는데, 요 a라는 이 앞부분을 다 보는 거야. 우리 연립부등식 풀듯이 푸는 거야. 이것도 연립부등식이야. 연립부등식. 이 부등식은 의미하는 게 x라는 집합은 뭐야? a라는 녀석을 포함하고 있는 거지. x 입장에서 보자면 a를 포함하고 있는, a가 포함하고 있는 그런 x라는 집합인 거고, a 입장에서 보자면 a는 x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이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란 놈은 이 1, 2, 3이라고 하는 녀석을 꼭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야.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x가 이제 b에 포함됩니다 는 거는 x라는 녀석은 b의 부분집합입니다라는 거지. b의 부분집합. 그러니까 의미가 뭐야? 이 x라는 거는 1, 2, 3, 4, 5, 6의 부분집합이야. 1, 2, 3, 4, 5, 6의 부분집합인데 그 부분집합들 중에서 뭐를 포함하고 있어라? 1, 2, 3을 포함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아까 했던 이 집합 중에 1, 2, 3이라는 원소를 꼭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을 구해주세요, 이 말인 거라고. 간단하죠, 의미는? 1, 2, 3 꼭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1, 2, 3 꼭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또 지우라고. 4, 5, 6으로만 하는 거네. 4, 5, 6으로만 하는 거니까 부분집합 개수는 얘는 2의 세제곱개니까 8개입니다 라고 간단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고, 자, 부분집합 활용. 좀 더 응용이 됐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갑자기 이제 복소수가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n이라는 녀석. 자, 조건제시법이다, 그지? 조건제시법인데, 이 a는 n이라고 하는 녀석을 원소로 가질 거래. 영준아! 정신. n이라는 녀석을 원소로 가지는데, 어떤 n을 원소로 가지냐면, 이 녀석의 n제곱이 1이 되는, 이 녀석의 n제곱이 1이 되는. 근데 n은 40 이하 자연수래. 자, 우리가 복소수 풀 줄 알잖아요. 이거 풀면은, 분모를 실수로 바꿔주면은 마이너스 i 나옵니다. 마이너스 i. 많이 나왔지? 우리 뭐 이런 거 했잖아.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는 뭐 제곱을 하면은 뭐가 됐다? i 되고, 그치? 이런 거 많았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마이너스 i 되고, 이런 거 있었죠?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는 얘는 플러스 i 되고,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i다.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었습니다. 모르겠어. 기억 안 나면 해보면 되고. 그래서 항상 요 분자에 있는 애들 부호가 그대로 나타났었다는 거. 요런 게 복소수 할 때 있었습니다. 모르겠으면 분모를 직접 1-i를 아래로 곱하거든 해갖고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의미가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1 되도록 하는 그런 애들을 찾아주세요인데, 사실은 근데 여기 보이는 이 마이너스 해봤자 어차피 우리가 1 되는 경우가 n이 4의 배수만 되면 되는 거잖아, 사실. n이 4의 배수. 만 들어가면 어차피 짝수니까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뀔 거고, i의 4제곱 1이고, i 8제곱 1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자, 그랬는데, 4의 배수 다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이제 밑에 조건을 이걸 만족을 하는 걸 찾아보래, 부분집합들이. 만족하는 거. 자, 지금 제일 작은 원소가 지금 뭐랬냐면 16이라 그랬고, 가장 큰 수가 지금 30이라 그랬거든. 가장 큰 거. 자, 그러면 x라고 하는 녀석은 가능한 게 가장 작은 게 16이어야 되고 가장 큰 거는 32여야 되고, 이 말인 거지. 근데 원래는 이 집합 a라고 하는 녀석은 4의 배수인데 40 이하니까는 4, 8, 12, 16,
20부터 해가지고 쭉 가서 원래 32도 있고 36도 있고 40까지 있고 이게 집합 A잖아. 40 이하인데 4의 배수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서 요거를 만족하는 X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럼 제가 되려면 이제 없어져야 되는 애들이 이 부분 애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지. 요거 되려면. 요거 나오려면은 이 부분이 또 없어져야 되겠지. 그래서 요걸로만 가지고 부분 집합 만들어야 X 됩니다. 요 말이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개수가 10개 있을 거잖아요. 10개. 4부터 40까지니까. 그래서 원래는 2의 10승계가 되는 건데 요 총 5개를 갖다가 빼가지고 우리는 부분 집합 요것들로만 만들어주면은 요거를 만족할 거다라는 소리고요. 그래서 답은 2의 5승이니까 32개의 부분 집합 X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지? 정보 잘못했는데. 가장 작은 거 16, 가장 큰 거 10개 중에 32. 이걸 빼먹었구나. 쏘리. 16과 32를 꼭 갖고 있어야 되네. 얘는 꼭 갖고 있어라. 얘는 꼭 갖고 있어라. 그 2개 더 빼야 되네. 쏘리. 더 갖고 있어야 된다 해서 얘가 지금 2의 세제곱이 돼서 8개래요. 참 착각했네요. 그래서 얘는 없어야 되고 16과 32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걸 쌤이 빼먹었네요. 그래서 2의 세제곱에서 8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4번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A라는 집합이 1, 2, 3, 4A입니다. 1, 2, 3, 4A인데, 자, 공집합을 제외하고요. 진부분 집합이라는 거 보니까는 자기 자신도 제외했어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 A1부터 해가지고 AN인데, 그러면 사실은 얘가 원소가 5개였기 때문에 전체 32개에서 2개를 갖다 뺄 거거든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지금 총 32개 중에서 지금 공집합도 뺐을 거고 자기 자신도 뺐을 거니까 여기는 지금 30개, 지금 30개라고 하는 지금 총 부분 집합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뭐랬냐면은 집합 이 AI들 총 30개 그것들의 원소들을 갖다가 싹 다 더 할 거래. 그 합들을 SI 할 거래. 그래서 30개의 그 모든 원소들의 합을 싹 다 더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또 한 번 더 더했더니 그게 지금 240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 저기 N하고 A하고는 어떻게 될 것이냐? N은 지금 30이라고 했고요. 저 A라는 숫자가 이제 얼마가 될 것이냐? 지금 요거를 좀 따져야 되는데 이거를 각각의 원소로 보면 좀 골치 아프거든. 자, 공집합을 제외했댔으니까 A1이라는 애는 1 이렇게 될 거고 A2라는 애는 2 이렇게 될 거고 A3라는 애는 3 이렇게 될 거고 A4는 4 이렇게 될 거고
쭉 가서 A의 30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자기 진부분 집합이랬으니까 자기 자신 제외시켰으니까 제일 큰 게 이렇게 되겠죠. A가 크다고 친다면 이게 지금 제일 마지막일 거야. 그래서 이것들은 합해봤자 1이고 합해봤자 2고 합해봤자 3이고 합해봤자 4고 이거는 합 다 해주면 A 더하기 9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그것들을 싹 다 더했더니 240이 나왔대. 자, 이건 30개를 더하기에 노가다다, 그지? 뭔가 분명히 뭐 원리가 있을 거야. 뭔가 원리가 있을 건데,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를 일일이 다 30개를 더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쏙쏙 뽑아서 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2라는 녀석을 보자면, 여기서 2가 있었을 거고, 가다 보면 어딘가에 A 머시기에서 2, 3 할 때 뭐 2가 있었을 거고, 또 가다 보면은 또 2, 3, 4 할 때 또 2가 있었을 거고, 마지막에 2, 3, 4, A 할 때 또 2가 있었을 거고, 요렇겠지, 그지? 그러니까는 이 2가 총 몇 번 나와요? 해서 2만 싹 곱하자, 이 말인 거야. 2가 몇 번 나올 것인지. 1은 또 몇 번 나와요? 1만 싹 다 곱해보자는 거지. 3은 몇 번 나와요? 4는 몇 번 나와요? A는 몇 번 나와요? 이렇게. 자, 그래 보시면. 그럼 그 몇 번 나와요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 몇 번 나와요를. 자, 이 녀석 1을 갖다가 꼭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그냥 보면 되는 거야. 1을 꼭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자, 1을 꼭 포함하는데 지금 헷갈리는 게 진부분집합 때문에 헷갈리거든. 이 진부분집합 할 때는 항상 헷갈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처음 풀 때 있잖아요. 그냥 전체 부분집합인 것처럼 생각하고 풀어. 그러고 나서 빼버리면 돼. 그게 좀 더 편해요. 그럼 그냥 부분집합이면은 가상의 A의 31을 만들어가지고 1, 2, 3, 4, A까지 있다고 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마지막에 요거만큼을 빼버릴 거야. 빼버린다고. 마지막에 빼버릴 거야. 그게 지금 편해요. 진부분집합 하는 순간 빼기 헷갈리거든. 자, 물론 처음부터 나는 다 할 수 있어 하면 해도 돼. 근데 일반적이야. 지금 이 문제는 조금 그나마 쉬운 편이라서 이거 안 해도 잘 풀리는데 더 복잡한 문제 나올 때는 진부분집합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보면은 1이란 녀석을 꼭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럼 이제 몇 개다? 1을 갖다가 지워버렸으니까는 나머지가 4개 남았으니까 16개 있겠지. 그렇게 치면 사실 나머지 다 똑같아요. 2를 꼭 포함하는 것도 16개, 3을 포함하는 것도 16개, 4를 포함하는 게 다 16개야. 그래서 그 16개를 한 다음에 하나씩 다 빼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반적으로 접근할 때 자체가. 그래서 15개의 1, 2, 3, 4 A가 나온다 이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원래는 16개. 진부분집합 아니면 다 16개들이었는데 얘네가 지금 하나씩 다 빠졌기 때문에 15개 있다. 이렇게 간다고. 나 처음부터 빼고 갈 거예요. 뭐 그래도 되지만 한 번은 생각해 주고 가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얘가 지금 다 하면 240입니다가 되겠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15로 나눠주면은 15에서 90 됐고 16이 됐을 거고요. 이거 다 더해주면은 얘는 10이 됐네요. 빼기 해주면 따라서 A는 6입니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래서 부분집합 요거 할 때 진부분집합 얘기 나오면 그냥 자기 전체 부분집합인 것처럼 하고 자기 자신을 빼는 게 좀 계산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충을 해서 멱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교육과정상 나오진 않는데 문제에서 이게 사실은 이제 수학 이제 그 집합론 할 때 나오는 거긴 한데 여기 보이는 멱집합을 이용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냥 보충해서 개념이라는 걸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자, 멱집합. 멱이라고 하는 이게 한자가 좀 특이한데 지수 있잖아, 지수. 우리가 거듭 제곱할 때 지수. 지수를 영어로 그냥 파워라 그래요, 파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 파워라 그러거든, 파워. 그 파워를 갖다가 이제 그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이걸 비슷한 한자가 없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워라는 뭐 뜻을 가진 뭐 한자가 있나 봐. 음을 가진 뭐 한자가 있나 봐. 그 한자가 우리가 번역하면 멱이래. 그래서 멱집합이라고 부르는데 뭔가 지수에 관련한 녀석인데 뭐냐면 아까 전에 처음 쌤이 얘기할 때 우리가 집합을 갖다가 원소를 갖다가 구할 때 원소 자체가 집합이 될 수 있다 그랬지. 예전에 무슨 예를 들었냐면 뭐 통고에서 1학년이라고 하는 전체 큰 집합이 있지만
그 집합 안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하는 그 원소들을 가지고 있다. 통고 1학년이라고 하면. 근데 그 1학년 1반 이런 애들도 보면 또 그게 집합이지. 또 안에 학생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합이라는 녀석이 또 원소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녀석이냐면 A라는 집합이 있어. 자, A라는 녀석이 있는데 1, 2라는 집합이 있어. 그럼 1, 2라고 하는 녀석이 부분 집합이 있을 거잖아. 4개 있겠지, 4개. 공집합부터 해서 4개 있을 건데 그 4개를 싹 다 다시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지. 이 4개의 집합들을 원소로 가진 집합. 이것들을 이 A라는 집합의 멱집합이라고 그러는 거야. 멱집합.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2개면 얘는 원소 개수가 4개겠지. 얘가 3개면 원소 개수 8개지겠지. 그래서 PA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전공서 쪽에 보면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그냥 이렇게. 2의 A 제곱인 것처럼 뭔가 표현을 해. 우리가 원소 개수, 아니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할 때 2의 N 제곱 쓰잖아. 그런 느낌처럼 2의 A 이 집합을 써버리면 그게 이게 이렇게 원소다 보고 읽을 때는 그냥 파워 셋이라 읽어요. 파워 세트. 파워 세트. 근데 이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니까 그런 걸 쓰기는 뭐 해서 그냥 PA라고 표현한 거예요. 파워에서 P를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성질을 보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이런 게 있다. 여기 원소 개수가 당연히 그거 개수만큼이 나오는 거고 항상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거겠지. 당연히 모든 집합에 부분 집합 중에 공집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당연히 이것도 집합이니까 당연히 공집합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또 원소로 가지는 거고 부분 집합 하려면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 요 마지막 이게 가장 이제 핵심인데 이게 위상수학이라는 거 할 때 나오는 건데 만약에 이 녀석의 원소가 X가 있고 이 녀석의 원소 중에 Y가 있어. 그러니까 부분집합이겠지 사실 XY는.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들 얘기하는 거야 XY. 그러면 이 XY들은요. 그것들을 합집합한 것도 무조건 이 안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그것들의 교집합한 것도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전에 보면은 이거랑 이거랑 합집합하면 얘고요. 이거랑 이거랑 교집합하면 얘고요. 이거랑 이거랑 합집합하면 얘고요. 이거랑 이거랑 교집합하면 얘고요. 이거랑 이거랑 교집합하면 이거고요. 이거랑 이거랑 합집합하면 또 이거고요. 무조건 있어. 그래서 가끔씩 좀 심한 문제에서 어떤 집합 이거 하나 딱 던져놓고 이거를 만족하는 그 PA를 찾아주세요라는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어려운 문제 풀 때. 멱집합.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여기 이걸 갖다가 이 주제를 잡아가지고 하나 해준 거거든요. 고등학교 교육까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여러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합집합을 했는데도 무조건 원소가 존재해야 되고 교집합을 했는데도 존재하는 거는 이런 파워셋. 멱집합을 만들어주면 이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기본적인 집합의 원리를 갖다가 물어보는 건 다 됐거든요. 그래서 남은 시간은 우리 요 앞에 부분 문제 유제 풀고 여기 단원 종합 문제 베이직까지도 풀어보면서 개인 질문 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